네,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주식시장 속에서 코스피는 보합해서 어제와 똑같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또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만나보고 빨리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윤호정 실장, 한화증권 여의도 영업부 김가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가별 과장님부터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반등 탄력이 어제와는 좀 풀이 죽은 모습입니다. 시장 네네. 어떻게 평가하고 오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금요일인 측면이 좀 있는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컸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그런 좀 약간의 어찌 보면 좀 단타 같은 차익 실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수급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1,898억을 매수한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8억을 뭐 소폭이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막판에 좀 개인들도 좀 많은 어찌 보면은 좀 매도세를 좀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에서 끝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정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장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역시는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봤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저점을 깨면서 시장이 좀 위협을 줬고요. 그리고 예. 대형주들 역시도 한 4%대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관권에서 특히 이제 투신권의 흐름과 그리고 외국인의 동반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더 이상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는 부분들 등을 봤을 때 특히 지금 현재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만도 등 어떤 기관권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급의 움직임 이 부분을 좀 좋게 봤습니다. 실적 부분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의외로 뚜껑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뭐 대한항공도 어제 같은 경우 그랬고요. LG화학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거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물 경기 악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눈높이 부분을 2분기 약 4월 달부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졌고 그에 따른 시장의 전망치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의 그래도 실적이 미국 시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흐름, 특히 구글, IBM 등등의 어떤 기타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IT와 구글 인터넷 부분의 모바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구나.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 부분도요 상당히 관심권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IT와 자동차를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 부분에 타겟을 양호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좀 수급이 좀 밑받침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던 자동차, IT,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타 업종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방어 업종으로 좀 꼽히는 통신업종이라든지 뭐 음식료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김가별 과장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눠볼게요. 네네. 자, 오늘 뭐 지수가 지지부진하면 보통 이런 네. 업종도 좀 올라왔을지도 한데 네네. 이 밀려나는 움직임은 좀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제 끝?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약간 어찌 보면 돈의 흐름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800 초반에서 어찌 보면은 1780부터 시작해서 1850건에 있는 그런 박스권 초반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경기 방어주의 의미 자체는 1850선에 와야 좀 경기 방어주로서의 의미가 좀 부여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20에서 30 어찌 보면 1810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부분에서는 낙폭 과대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느냐고 느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낙폭 과대주가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낙폭 과대주가 1780부터 한번 바운스가 튀겨주고 그 다음 번부터 차츰차츰 올라오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힘이 더 있게 돼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800 초반까지 갔었을 때 경기 방어주가 당연히 수익을 냈지만 이게 지수 자체가 올라온다고 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경기 방어 자체는 일단 무겁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매도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미국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의 호재라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 지표에 좀 악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호재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지는 입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럽 문제가 요즘에는 좀 노이즈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 쪽으로 더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주나 실적주들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며칠 전에 좀 관심을 받았던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네, 관심에서 조금은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라. 그러면 한 가지 업종을 좀 네. 꼽기는 그런가요? 종목별로 다 다른가? IT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낙폭 과대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예. 업종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이 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네, 어찌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한 번 정도는 주었다는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IT 업종에 역시나 좀 포커싱을 둬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IT 업종보다는 정유 업종이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파업 때문에 이런 좀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뉴스적인 시그널로 본다 그러면 뭐 유럽에서의 가장 뭐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포커스를 좀 둔다 그러면 역시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자동차주가 역시나 좀 탄력이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뭐 그거를 최근에 한 이틀 정도에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거하고 함께해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최근에 뭐 거의 100불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WTI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90불 수준이고 두바이유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0불 수준인데 이 정도가 된다고 보면 어찌 네. 보면 네, 정제 마진이 정유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역시나 정유주 또한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바운스가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가운데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전 정유주 같은 경우에 좀 탑픽을 뽑는다고 하면은 역시나 뭐 SK 이노베이션을 좀 탑픽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냥 정제 마진 위주로 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플러스해서 2차 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유 부분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좀 그러한 어찌 보면은 장점만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와 모바일 쪽이 있고 반도체가 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 쪽이 뭐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좀 돋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유주 쪽에 있어서도 다른 정유주보다는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자체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나. 아마 단기적인 낙폭 바운스로 봤을 때는 SO일 같은 경우에도 뭐 정제 마진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SO일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롱텀리하게 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전에 화면 아랫부분으로 나간 그 삼성카드 실적 부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2분기 매출액 나왔습니다. 9,108억 원으로 집계가 됐네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2,393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9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은 2% 오르면서 34,1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김가별 과장님께서 정유주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정유주 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학주 쪽으로 우리 윤 실장님께서도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업종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어때요? 저도 지금은 이틀 전부터 화학주보다는 정유주를 좀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석유하고 LG와 관련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어떤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WTI 기준과 또 두바이 기준으로 저점에서 약 12달러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실적 관련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다음 주에 지금 중국의 PMI가 지금 HSBC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중국의 이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든지 모멘텀 정도가 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정유주들 지금 의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좀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됐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오늘 마감 가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요. 거의 6%가 넘었네요. 6.1% 급등하면서 이제 2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실적 가이던스를 봤는데요. 영업이익이 542억 원, 매출액이 4,308억 원. 이래서 영업이익의 경우는 거의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넥센타이어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얼마만큼 열어둘 수 있을지 윤호준 실장님 좀 봐주세요. 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긴다면 이전 정고점 수준 22,000원까지의 반등 네. 여부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지금 이 동종목이 22,400원을 찍은 이후에 이전 고점대 22,700원의 저항대를 지금 앞두고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 오늘 보게 되면은 이 하락 트렌드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 오늘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종목의 어떤 22,000원까지의 다시 한번 반등 여부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선제적으로 그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간의 어떤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의 어떤 그 조정을 네. 어느 정도 오늘 좀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같은 업종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낙폭 가대의 종목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등등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좋으신 거네요? 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차 정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비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가별 과장님의 또 관심 종목, 관심 업종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할게요. 앞서서 정유주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다른 업종군이나 다른 종목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들 있습니까? 오늘 역시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FM 가이드를 좀 해서 영업이익 성장률 부분으로 해갖고 제가 좀 살펴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위는 한국철강이었는데 성장률이 694%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있고 좀 방어적인 종목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 정도로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있어서의 YOY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한 8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추정 기관수 자체도 15기관이나 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자체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다만 스카이라이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좀 급등세를 이뤄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눌림목을 주었을 때 좀 들어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요즘 좀 여행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좀 차트를 좀 돌려봤는데 역시나 좀 지금은 한번 눌려졌던 그런 구간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모멘텀 자체가 한 번 정도는 형성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종목 정도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 정도가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많이 돌려본다고 하면은 IT 쪽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역시나 현대차 부분이나 아니면 기아차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 부분이 해외에서 역시나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또한 지켜보고 싶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주가지수 자체에 대해서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방만 경직성이 보여 있고 네. 박스권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눌림목 패턴이 있을 때 종목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몇몇 종목도 꼽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들 또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하고요.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들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